안녕하십니까. 자,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임기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제2회 전국 모의고사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1회 때도 한번 여러분들 시험 보셨고 이번에 이제 2회 때 시험을 보셨을 건데 아마 1회 때 문제하고 2회 때 문제하고 비슷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1회 때 문제가 아마 이승원 선생님께서 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숫자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이하냐, 미만이냐, 초과냐, 이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문제들을 출제를 했다면 2회 때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대신 여러분들께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모르겠다는 내용 이걸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세법에서는 10개만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 10개를 맞출 수 있게끔은 문제를 출제를 해놨으니까 아마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네. 대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모의고사 해설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점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몇 개를 맞았느냐, 너는 몇 개를 맞았느냐,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서 피드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후회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가 몇 개 못 맞았는데 저는 진짜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공부가 잘 된들 안 된들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 당일날 좋은 점수를 가지고 합격하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시험 날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 틀린 거 있잖아요. 그건 완벽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 문제 한번 내 걸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뭘 물어봤느냐? 제척 기간을 물어봤는데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를 일부러 같이 냈어요. 작년에 35회 때는 소멸시효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34회 때는 제척 기간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라 그래서 넣어놨거든요. 자, 1번 보면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우리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느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죠. 하지만 애초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납세무가 성립할 때죠.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요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이죠.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 신고를 선택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먼저 결정된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시고 납세무가 뭐한 날? 성립한 날의 기산일입니다. 제척기간 기산일이. 자, 2번 봤더니 제척기간을 10년을 줬습니다. 자, 우리 제척기간 10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사기나 부정밖에 없죠. 맞죠? 자, 3번에 봤더니 이번에는 소멸시효를 물어봤는데 10년이 나왔네요. 자, 제척기간은 행위에 따라서 5년, 7년, 10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사기 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대신 소멸시효는 5년 아니면 10년이죠.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소멸시효 10년짜리는 전부 다 지방세는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국세는 5억 원 이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이 금액부터가 10년짜리죠. 그래서 봤더니 지방세인데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5천만 원부터는 10년이 맞죠.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우리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요. 누가 제기를 하느냐면 이건 당연히 공무원이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느냐면 정지가 돼요.
정지가. 자, 정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잠시 멈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5년짜리인데 4년 9개월 정도 지났어요. 4년 9개월 정도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3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정지 기간에 들어가요. 그럼 그 3개월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제기를 한 거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걸 다시 기각이나 각하나 기각이나 취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예요? 그래요. 공무원의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은요, 사라져야죠. 그래서 그 정지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이야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년 9개월이 진행됐다. 4년 9개월이 진행됐는데 자, 이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때부터 5년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정지가 돼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정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공무원이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이때 와서 취하를 시켜요. 취하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소멸시효 정지가 사라지죠. 사라지면 이때부터 이제 몇 개월이 더 진행되면 돼요. 3개월이 더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정지 기간 동안에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자기네들이 취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지되는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미 3개월은 다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지나왔잖아요, 3개월은. 그죠? 그러니까 취하되는 시점에 이미 소멸시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돼 있는 거죠, 소멸시효는요.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효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정지 효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취하가 됐다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지됐던 효력은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소멸시효를 물어봤는데 새로 진행한대요. 여러분들 새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가요, 사라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이 나오면 중단사유예요. 중단. 근데 앞에 봤더니 분납기간입니다. 분납기간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정지가 되죠. 정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이 말이. 뭐라고 돼야 돼요? 분납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진행되지 아니한다. 자, 참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가 있죠. 이 단어들이 나오면 소멸시효는 뭐가 되고 중단이 되고, 즉 징수권을 행사를 했으니까 중단이 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 진행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2번 보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냈는데, 자, 1번은 뭘 물어봤나요? 성립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성립시기. 그래서 봤더니 가산세입니다. 여러분들 가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법정기한이 지나야 발생을 하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으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무엇을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가 추가돼서?
가산세가 추가돼서 정부에서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는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때부터죠. 그래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야죠. 자, 2번 봤더니 역시나 납세 의무 성립을 물어봤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소득세입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는 무조건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딱 3개. 과세 기간 중에 성립하는 경우가 딱 3개 있어요. 뭔지 아시죠? 중간예납, 예정신고,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예납이 나온다. 그러면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하는 때, 지난 때,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예정신고가 나온다. 그러면 달의 말일. 원천징수가 나오면 지급하는 때. 근데 앞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예정신고가 있네요. 그러면 달의 말일이 나와야죠. 맞고. 자, 3번은 납세무의 확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할 때? 신고로서 확정이 된대요. 무슨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결정으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결정. 다만 납세자가 뭘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신고를 했으면 그 신고로서 확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납세무가 확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예요? 기한 후 신고예요. 여러분들 기한 후 신고는 그 신고로서 확정력이 없어요. 기한 후 신고는 누가 하는지 아시죠? 무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무신고자. 그러니까 법정 기한 내에 애초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는 자수거든요. 자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신고로서 확정력이 없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3개월 이내 다시 결정 통지해 줘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참고로 수정신고는 그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신고된 게 있죠. 조금이라도. 그래서 확정력이 살아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그 자체로서 확정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자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확정된 금액이 단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력이 없습니다. 자, 5번은 지금 수정신고를 물어봤죠. 자, 수정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확정력이 있다. 신고로서. 대신 수정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 지난번에 적게 냈는데 이번에 제대로 다 낼게. 그러니까 더 내기 위해서 수정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확정력이 있는 거예요? 증액. 감액이 아니고 증액시키는 확정력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종합 문제라는 거죠. 1번 봤더니 원시 취득에 해당한대요. 무엇은? 매립은. 맞죠? 자, 2번 봤더니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가산세 문제 나올 때 딱 두 가지인데 만약에 가산세 문제가 나오면서 숫자가 보여요. 그러면 그 숫자에 맞는 가산세인지 아닌지 이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0분의 40이 나왔다. 그러면요. 사기나 부정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100분의 20이 나왔다. 무신고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런 숫자가 없는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어봤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무조건요. 시가인정액 수정신고를 생각을 하셔야죠. 유일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했을 때 가산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수정신고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뭘로 신고했을 때뿐이에요? 시가인정액으로. 그래서 봤더니 수정신고를 했대요. 그럼 원래는 가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왜? 과소신고자니까. 다만 그걸 뭘로 신고를 했다면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가 없죠. 근데 여기는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를 한 자가 이걸 수정신고했네요. 그때는 가산세 부과해야죠.
아셨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뭘로 신고한 자가?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한 자가 무슨 신고했을 때 한해서요? 수정 신고했을 때 한해서요. 이때만 뭐가 없다? 가산세가 없다. 꼭 확인하시고. 자, 3번 봤더니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3개월. 우리 3개월이 나오려면 앞에는 무상자가 보여야죠. 무상. 그리고 개월수가 나왔으니까 달에 말일자 들어가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대요. 무슨 짓을 했는데? 개수. 자, 개수가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조건 3가지. 첫 번째, 무슨 주택이어야 된다?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 대수선은 아니어야 된다. 세 번째, 얼마 이하짜리여야 된다? 9억 원 이하짜리여야 된다. 요 3개가 동시에 다 나와야지만 비과세입니다. 5번에 봤더니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60일. 여러분들 취득세 신고 기간은 총 몇 개 있습니까? 4개예요. 60일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 포함해서 그 다음에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 3가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무상자가 보인다. 무상과 관련된 단어가 보인다. 3개월. 무상 중에서 상속만 6개월. 등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등기 접수하는 날. 자, 근데 앞에 봤더니 무상하고 관련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60일이죠. 그리고 60일 뒤에 항상 요 단어가 있는지를 보시라 그랬어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라 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으면 앞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간에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앞서서 낸 금액은 뭐 해라? 공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때 공제할 때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공제하시라고요. 제외하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7번은 자, 틀린 거 찾아라. 답은 2번이죠.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죠. 자, 작년부터 처음 나왔던 문제,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즉 취득 당시 가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 봤더니 상속이 나왔습니다. 상속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로 가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죠. 상속은. 자, 2번 봤더니 무상취득입니다. 무상취득이면 뭘로 가야 돼요? 시가 인정액으로 가야죠. 상속이 아닌 나머지 무상은. 단 그게 얼마 이하면? 1억 원 이하짜리라면 1억 원 이하짜리라면 그때는요.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요. 높은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걸로 가요? 납세자가 정한 가액으로 가야죠. 납세자가 정한 가액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가 인정액이란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가 시가 인정액이 2 이상이 걸렸대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어디 걸로 가요? 가까운 나라 걸로 가야죠. 3번이 맞고. 자, 4번 보니까 뭘로 간다고 돼 있느냐면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보여요? 특수관계인이 보이면서 자, 특수관계인이 보여 있네요. 그러면 우리 특수관계인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부당행위예요. 여러분들 부당행위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야 돼요. 그 결과 세금 부담이 자, 세부담이 감소를 해야 돼요. 세부담이. 그러면은 부당행위라고 하고, 두 번째, 이걸 부인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실거래가하고 시가의 차이가 실거래가하고
시가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부인하고, 뭘 부인하고?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갈 수 있다? 시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분명히 지금 특수관계인이 나와 있고 시가로 가겠대요. 시가 인정액이니까 줄여서 시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부당행위 계산 문제이구나. 근데 봤더니 시가 인정액과 실거래가인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익이 5억이래요. 자, 이게 5억이래요. 그러면 3억 넘었잖아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갈 수 있다? 시가로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세부담이 뭐가 됐을 때 한해서예요. 감소돼야 돼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높게 취득했을 때가 부당행위예요? 낮게 취득했을 때가 부당행위예요? 낮게 취득을 해야죠. 높게가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면 오히려 세부담은 늘어나요. 취득세 부담은. 그러니까 이건 부당행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지목 변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목 변경이면은 무슨 가격으로 가야 돼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야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다만 누구로서? 법인이 아닌 자로서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뭐 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 이때 한해서는 뭘로 가느냐?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으로 가요? 뺀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가야죠. 변경 후에 대한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문장은 3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문제인데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취득세 세율 특례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할 거냐,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뺄 거냐, 아니면 기준세율을 적용할 거냐는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가능합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까? 이걸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두 번째, 등기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기준세율을 뺄까요? 말까요? 요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기 가능 여부를 따져라. 두 번째, 여기서 답이 없다면 그 다음은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를 따져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개수인데 면적이 뭐하지 않았대요? 증가하지 않았대요. 그죠? 등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기준세율이죠.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수를 했으면 소유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면 갑구에 기록할 게 없죠. 권리도 아니니까 을구에 기록할 것도 없죠. 면적이 바뀌지도 않았으니까 표제부에 기록할 것도 없네요. 결국 등기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2%만 내야죠. 자, 2번 봤더니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요. 뭔만 늘어났대요? 가액만 늘어났대요. 땅값이 등기부에 기록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과점주주가 됐답니다. 과점주주는 실제로는 뭘 샀습니까? 주식을 산 거지 부동산을 산 게 아니죠? 주식이 등기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준세율이네요. 4번에 봤더니 묘지가 나와 있습니다. 묘지는 유일하게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공짜로 해주죠. 그러니까 얘도 기준세율이죠. 자, 5번에 봤더니 외국인 소유의 무엇을? 선박을 수입했대요. 선박을.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걸 일시금을 주고 수입을 해왔다. 그러면 가져오자마자 차량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연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요. 연부 기간 중에는
잔금, 연부기간 중에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이니까 등기가 안 돼요. 차량 등록이. 그래서 이때는 기준세율로 가야 돼요. 근데 봤더니요. 연부 취득이 아니래요. 그러면 일시금을 주고 사왔단 이야기죠? 그때는 표준세율로 가야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1번 봤더니 우리가 마침표나 쉼표가 있으면 문장 끊어놓고 가시라 그랬어요. 봤더니 등록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이 등록, 요 등록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을 말한다. 다만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요. 포함한다, 제외한다. 모두 포함하는 게 아니죠. 일부는 포함되고, 그러니까 취득이 원인인 경우는요. 원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 왜? 취득세에서 과세될 거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4개. 뭔지 기억나세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 또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로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 등록,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이때는 원인 자체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포함한다가 틀린 게 아니고 포함되는 게 있으니까 모두가 틀린 거죠. 모두 포함한다가 틀린 거죠. 요건 올해 세무사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자,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 시가 표준액으로 2번 봤더니 시가 표준액으로 간대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시가 표준액을 쓰는 경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거나 신고가 없거나 또는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50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가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표준자가 나와야죠. 맞죠? 4번에 봤더니 가산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아까 취득세에서 가산세 부과 여부 문제를 물어봤을 때 숫자 문제가 아니면 시가 인정액 플러스 수정신고를 보라 그랬어요. 그거 확인하라 그랬어요. 이 경우만 가산세가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예요. 등록면허세도 가산세 문제인데 숫자 문제가 아니고 부과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잖아요. 100% 신고 의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납부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납세지를 물어봤는데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같은 채권인데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채권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니니까 세율은 0.2%를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죠. 문제는 이 채권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같은 채권. 같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하나죠. 그래서 이 물건도 몇 개로 보느냐? 하나로 봐서 어디로 냈다? 처음 등록하는 곳에다가 내주세요. 네. 그래서 내용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는 재산세 문제인데 누진세가 적용되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재산세에서 누진세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은요. 2개밖에 없죠. 토지하고 주택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는 주택이니까 되고 두 번째는 건축물이니까 안 되고 세 번째는 토지니까 되고 네 번째도 토지니까 되고 다섯 번째는 선박이니까 안 되고 일단은 물건부터 보고 들어가야죠. 두 번째, 토지 중에서 우리 토지는 3개로 나누잖아요. 분리과세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 토지로 나누는데 이 중에서 별도합산 토지하고 종합합산 토지만 누진구조죠. 근데 봤더니
자, 세 번째 자료를 봤더니 공장인데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 대상이네요. 그러면 얘도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입니다. 얘는 사치성 재산이니까 역시 분리과세 대상이네요. 그러면 얘도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네, 문제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자,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1번 보니까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어디에? 건축물의 범위에. 맞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때 요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한 이야기. 자,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주택으로 본대요. 근데 앞에가 자, 주택으로 보는데 앞에 봤더니 주거와 주거 외유 용도로 쓰고 있대요. 무슨 문제? 겸용주택. 겸용주택 문제인데 주택으로 본다 해놓고 앞에가 주거 부분만 이런 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요. 1구의 건물이어야 되고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 돼야 되니까 50%가 붙어져. 이상이니까. 그렇죠? 1구의 건물로서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자는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생략해도 되니까 주택으로 본다가 맞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봤더니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2명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아, 누구다? 주된 상속자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단서조항 2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이거 등기 안 했고, 두 번째는 이거 신고 안 했고, 이 2개가 다 들어가야죠. 앞에 상속인지 아닌지는 안 봐도 되잖아요. 설마 증여 내놓고 이 사람들을 줬겠냐고요. 매매 내놓고 이 사람을 주지는 않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상속일 거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봤더니 자, 세율 적용 문제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건 확인하셔야 돼요. 토지 쪽을 물어봤는지 주택 쪽을 물어봤는지. 봤더니 주택을 물어봤습니다. 주택을. 그러면 주택을 물어봤을 때는 뭐만 확인하시면 되느냐? 그냥 주택을 물어봤는지 아니면 토지 건물을 물어봤는지. 얘를 물어봤으면 무조건 무슨 글자 들어가야 돼요? 합산. 만약에 이 글자가 없다. 그러면 주택별.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무조건 틀린 거죠. 자, 우리가 수탁자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수탁자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 이 사람이 뭐 했을 때예요? 그래요, 체납했을 때예요. 자, 위탁자가 체납을 했으면 그때는 누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수탁자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죠. 단 이때 수탁자는 위탁자가 맡겨놓은 무엇으로? 신탁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아니라 무슨 납세 의무예요? 물적 납세 의무가 돼야죠. 재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자, 1번 딱 보니까 무슨 단어? 수시부가. 그러면 딱 한 문제. 할 수 있냐 없냐? 무조건 있다. 자, 2번 봤더니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대요. 한꺼번에. 그러려면 단서조항 3개. 첫 번째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2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얼마? 20만 원 이하. 그러면 이하자는 생략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하나 이상은 생략해도 돼요. 이하나
이상이라는 단어는 생략해도 돼요. 대신 미만이나 초과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죠. 왜? 이 두 개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아래 두 개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택이야 되고 20만 원 이하, 그러니까 20만 원이어도 되죠? 언제? 빨리 걷고 싶으니까 7월. 맞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봤더니 물납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1000만 원을요. 초과했어야죠. 초과. 이건 생략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거죠. 두 번째는요. 관할 구역에 있어야죠. 세 번째는 부동산에 한해서다. 맞죠? 틀렸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역시 물납 문제인데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가액은 어느 시점으로 가느냐?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무조건요. 6월 1일 시점에 시가로 가야죠. 왜? 재산세 고지서가 6월 1일로 계산해서 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데요. 2,000원이면 틀렸죠? 2,000원 미만이면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만자고 초과자는 절대 생략하시면 안 돼요. 대신 이상이나 이하자는 무조건 생략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이하의 반대는 뭐예요? 이하의 반대는 초과예요. 그죠? 이상의 반대가 뭐예요? 미만인 거고. 그러니까 이하나 이상은 생략해도 가능하다. 대신 초과나 미만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으래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 보니까 영원이 딱 튀어나오네요.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에서 영원을 빼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법인, 소유, 주택에 한해서죠. 그죠? 그러면 법인, 소유, 주택 나와 있고 그러면 영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맞는 문장이죠. 자, 2번을 봤더니 80억이 딱 눈에 띄네요. 80억이. 그래놓고 뭘 물어봤느냐. 납부할 의무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앞에 주어진 물건이 뭐예요?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자, 우리 종합합산 토지는요. 5억 원이 초과되면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면 80억이면 5억 초과했어요, 안 했어요? 초과했네요. 초과했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아마 이걸 답을 하신 분들은 80억 나왔는데 종합합산 나왔으니까 틀렸네? 별도 합산이 나와야지. 이렇게 푸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80억 뒤에 초과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틀렸다고 가정하고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자, 3번을 봤더니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나옵니다. 이럴 일은 죽었다 깨 하나도 없죠. 그러면 3번도 틀렸는데 2번도 틀렸다? 2번을 다시 한번 의심을 해봐야죠. 내가 뭘 잘못 본 게 있나? 이건 종합합산 토지구나. 종합합산 토지는 5억만 넘어가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80억이나 된대요. 그러면 납부할 의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자, 4번 볼게요. 4번 봤더니 납부유예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납부유예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그렇죠. 1주택자. 근데 1주택자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납부유예는 안 될 것이고. 자, 5번 봤더니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래요.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1주택자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죠. 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1주택자만 되니까. 그러면 1주택자고 보유기간은 5년부터죠. 5년, 10년, 15년입니다. 그리고 출발은 무조건 20%고요. 가운데가 30%가 와야 되느냐 40%가 와야 되느냐 모르겠다. 숫자 세라. 보유기간. 내자구나. 40%.
그 다음 50%. 근데 주어진 게요. 12년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40%짜리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니까 다가구가 보이면서 전체가 주어졌네요. 자, 다가구를 전체를 하나로 보려면 중간에 반드시 요 단어가 들어가야죠. 하나의 매매 단위. 맞죠? 자, 2번에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보이세요? 혼인. 혼인이었을 때 1주택으로 보려면 몇 년? 10년 이내죠. 맞고. 자, 3번은 일단 놔둘게요. 4번 볼게요. 자, 4번을 봤더니 비과세를 물어봤는데 딱 보니까 농지 교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일부러 제가 지금 내놓은 건데 여러분들 혼동하실까 봐 이번에 꼭 체크하시라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농지 교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뭔만 생각하느냐면 이것만 생각해요. 4분의 1 이하 요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딱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장난친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죠. 면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액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가액.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를 한답니다. 근무상 사유로. 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할 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죠. 몇 년 이상? 1년 이상. 자, 이상이니까 생략해도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3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것은 2년 보유뿐만 아니라 그 보유 기간 중에 뭐까지 하셔야 돼요?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2년 이상 거주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것도 무슨 당시? 취득 당시. 다만 특례로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난 날 전에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전에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계약금 지급했죠. 그러면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일 줄 알고 계약했어요? 모르고 계약했어요? 모르고 계약한 거잖아요. 이분들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면 돼요. 왜? 모르고 거래했으니까.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미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계약을 했으면 아, 나는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란 이야기예요. 근데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로 갈게요. 자, 36번 문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보니까 무슨 문제? 차손 공제 문제. 자,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같은 집안인지 다른 집안인지 봤더니 토지하고 전세권입니다. 같은 집안, 다른 집안? 같은 집안.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까지는 무조건 같은 집안으로 본다. 자, 2번을 봤더니 뭘 물어봤습니까? 납세지를 물어봤습니다. 납세지. 여러분들 납세지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를 보셔야 돼요. 왜? 지방세는 물건을 봐야 되고 국세는 누구냐를 봐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나는 소득세니까 지금 현재 국세죠. 그러니까 누군지를 봐야죠. 봤더니 누구래요? 비거주자래요. 그러면 주소지 거소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쭉 봤더니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으로 가라.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요. 거류지 체류지로 간다? 택도 없는 소리죠. 뭘로 가야 돼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미등기죠. 그러면 얘가 미등기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되는데 앞에 봤더니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점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팔았으니까 소유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미등기 제외자산이다. 그러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었어야죠.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자, 그러면 이제 4번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어봤습니다. 몇 프로냐라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1주택자고 보유기간이 15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장특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15년 보유를 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죠. 근데 이 물건이 몇 주택자로서? 1주택자로서 그 기간 중에 5년을 거주를 했대요. 그러면 2년 이상 거주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2%짜리다 4%짜리다? 4%짜리구나. 자, 그러면 곱하기 4. 그러면 60. 곱하기 4. 20. 그러면 80이 나와야 되는데 보유기간 최대가 40이에요. 그러니까 60%는 안 됩니다. 40%고 얘는 그대로 20%고 그래서 합이 몇 프로? 60%. 60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느냐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뭐는? 자본적 지출은 무조건 틀렸죠. 여러분들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본적 지출액은 무조건 필요경비에 들어가요.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게 2월 과세든 뭐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 규정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증여를 해준 다음에 이걸 팔았는데 2월 과세에 해당한대요. 그러면 2월 과세면 내가 네 걸 파는 걸로 보겠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수증자입니다. 대신 취득가액은 증여자 걸로 가고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이렇게 갑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죠. 근데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인 이 사람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비용 처리 해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어차피 세금 계산을 여기서부터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다 비용 처리 해주라고요. 이 말이 근데 굳이 그렇게 몰라도 자본적 지출 자체가 비용 처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자, 이번에는 세율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율 문제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미등기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기타 자산에 들어가는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왜? 미등기가 보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70%고요. 기타 자산에 들어가면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6에서 45%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미등기나 기타 자산이 있는지를 보죠. 봤더니 기타 자산이 있네요. 얘는 기타 자산이잖아요. 회원권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타 자산에는 회원권, 영업권, 이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권이면은 기타 자산이니까 보유기간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 45%가 돼야죠. 그 다음에 미등기가 있네요. 미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70%가 돼야죠. 80이 아니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미등기나 기타 자산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표를 그려놓고 가라. 표. 기억나시죠? 4, 5, 6, 7, 6. 그래서 윗칸에 들어가는 것은 주택하고 입주권하고요.
분양권에 한해서 요 세 가지에 한해서 나머지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요 아래 칸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분양권만 60%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자 2번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이니까 윗칸 1년 8개월이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2번은. 그러면 60이 맞죠. 3번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니까 아래칸. 아래칸이고 5개월이니까 1년 미만. 여기에 들어와야죠. 50%. 그 다음에 5번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인데 보유기간이 2년 3개월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죠. 60%짜리가 들어와야죠. 됐나요? 네. 요건 여러분들께서 연습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4, 5, 6, 7, 6.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양도 및 취득식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틀리게 냈던 것들만 싹 모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한번 볼게요. 1번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이 글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대금 청산일이 나왔죠. 틀렸죠. 완성된 날. 자 2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그러면 절대 승인자 쓰면 안 되죠. 무조건 사용일이 나왔어야죠. 3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그때는 등기 접수일이 맞고. 자 4번 환지 처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근데 그 환지 처분 뒤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증가나 감소자가 딱 붙어요. 그때는 환지를 받아봐야 아니까 그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이라고 해야죠. 다음 날. 그 다음에 5번은 민법 제245조라고 냈습니다. 점유죠. 점유면 취득세 쓰면 등기일이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푸는 문제가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 이렇게 가셨어야죠. 자,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쳤는지 잘 확인하시고. 자, 39번 문제 보죠.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확정신고를 하래요.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까지. 됐죠? 맞죠? 자, 2번 봤더니 자, 뭐 하도록 됐느냐? 예정신고를 안 했답니다. 여러분들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관할관청에서 이를 뭐하고?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 자, 3번은 예정신고를 물어봤는데 보니까 허가일, 달, 2개월. 자, 3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례는 예죠. 허가일이 나왔잖아요. 원래는 양도일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면 이 단어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됐는지를 보죠. 봤더니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대요. 그때는 양도일이 아니라 무슨 날로 간다? 허가일. 참고로 주식이었으면 달 대신 반기, 부담보증이었으면 2개월 대신 3개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근데 주어진 단서가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2배를 넘었죠? 그러면 얼마?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만약에 2,000만 원 이하라 그랬으면 1,000만 원 초과분이라고 하셨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예정신고 기간을 물어봤는데 양도일 2개월밖에 안 나왔네요. 그냥 틀렸네요. 왜? 무조건 3개 나와야 되거든요. 양도일하고 2개월하고 가운데 달의 말일자가 꼭 나왔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달의 말일.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마지막 40번 문제. 자,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이다. 아, 임대 문제구나. 자, 틀린 거 찾아라. 1번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바꿔서 말하면 사업소득. 여기에 해당한대요. 무엇은? 대여는. 근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공익자가 붙었네요. 공익자가 붙으면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 1번이죠? 자, 2번 봤더니 뭘 물어봤습니까? 그래요. 결손금 공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주거용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봤더니 주거용이 아니네요. 아니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자, 3번 주택수 계산할 때 배우자가 보이면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합산하셔야죠. 유일하게 내 주택수에 들어오는 사람은 배우자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4번 외국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마지막 5번 수익금액에 산입하래요. 자, 여러분들 수익금액에 산입하라는 이야기는 과세한다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간주임대료 문제입니다. 보증금 문제죠? 그것도 주어진 물건이 주택입니다. 자, 주택 보증금이 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려면 전제조건 3주택 이상이어야 된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된다. 초과했잖아요. 4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면 그때는 산입하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놓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놓쳤는데 이걸 빨리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걸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내가 놓쳤던 걸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지. 아,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왜 그때 안 보였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안 보인 거 어떡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좀 농담식으로 좀 재수없게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때 잘하지.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해요. 아니, 누가 못하고 싶어서 못했냐고. 그때 안 보이는데 어떡해. 자, 그런 일을 미래에 만들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미 지나온 과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틀렸던 부분 있죠. 그거 꼭 오답노트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다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모의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